재보궐선거 결과 나왔죠. 이걸 가지고 또 여론을 만들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도 이 정도 차이 났고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모든 구에서 야당이 승리했다. 그러면서 당선됐다. 서울 부동산 시장 불장하나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여태까지 여당이 계속 규제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집값 올랐다. 언론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놓고서 지금 서울시장 당선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완화책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그리고 그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서 공급하고, 공공주택으로 해서 공급하고, 또 신규주택, 모아주택으로 해서 빠르게 공급한다. 그래서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어떻게 활성화해서 해요? 구역 지정 기준 완화하고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모아주택, 도시명 타운하우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거냐, 한 30평, 40평 이 정도 되는 집 하나 가지고 막 재건축하고 이러기 힘들죠. 민간 재개발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몇 개 모아가지고 한 1000평 정도 되면은 여기 지하 주차장도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해서 공동주택으로 만들겠다. 도시명 타운하우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처럼 생각이 되지만 타운하우스는 원래 이런 거죠. 아파트가 가로형으로 되어 있다면 타운하우스는 세로로 붙어 있는 것들, 첫 번째 세대,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것들을 타운하우스라고 하죠. 지하 주차장도 넣어주고 용적률도 높여주고 이런 형식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장기 전세주택 들어오고 규제, 기호 1번이든 2번이든 똑같은 이야기 한 거죠. 고 박원순 시장이 했던 35층 이하 규제, 요거를 풀어서 50층까지 만들겠다. 요거는 핵심은 아니죠. 어차피 우리나라에 도시명 타운하우스 해봤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을 만한 그런 수요는 아니고 서울 도심부에 하면 가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필지 소유한 사람들이 살 정도 이렇게 되겠고, 핵심은 이거죠. 공공주택이 어차피 추진되고 있던 거고, 그래서 공급정책이 더 나왔다. 자, 그러면서 스피드 주택 공급해서 그런 이야기 했었죠. 일주일 내에 재건축 규제 다 풀겠다. 일주일 내에는 힘들죠. 다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면은 문제는 뭐예요? 현재 정부 정책은 민간 재건축이 투기의 온상이다. 왜? 그 전에 부동산 3법으로 인해서 제초안 풀어줬고, 분상제 풀어줬고, 조합원 3주택 풀어줬고, 그 이전에 연한 완화까지 재건축을 이렇게 풀어줬더니 재건축에서 신축에서 구축으로 집값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민간 재건축이 투기의 온상이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하는 거죠. 제초안, 분상제, 그리고 1주택으로 줄이고, 연한 완화는 못 건드렸지만 안전진단 강화를 했죠. 30년 돼도 노후가 됐으니까 살기 힘들면은 부수고 지을 수 있지. 다만 노후화도 안 됐는데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 부수고 지어가지고 세대수 늘려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건축자재가 풍문이 나오는 나라가 아니죠. 요즘에 또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도 있는데 그 시멘트나 이런 거 만들려고 자재나 자갈 이런 거 갖다 쓰다가 보면은 환경이 많이 파괴되더라. 그러니까 너무 부수고 짓지 마라. 그러니까 요즘에 안전진단 강화 피하려는 명목인지 뭔지 몰라도 아파트 자체를 너무 대충 짓죠. 층간소음도 심하고, 저번에 보니까 120곳 중에서 한 110곳은 본인들이 제출했던 곳에 미달되게 아파트를 지었듯이. 자, 그래서 일주일 내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 그런데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겠다.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는 거고, 일주일은 물론이거니와 남은 시장 임기가 1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변화 내기는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외에도 뭐 있어요? 세금, 교통이야 추진하면 좋죠. 복지 추진하면 좋죠. 청년 지원해주면 좋고, 코로나 대응 같은 경우 무보증, 무이자, 무담보, 무서류 요거는 좀 문제가 있죠. 물론 자영업자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게 되면 뭐가 늘어나요? 가계부채가. GDP 대비 가계부채가 전세보증금까지 합치면 세계 1위죠. 그리고 바젤3 들어와서 지금 은행권에서 대출 관리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기업부채 비율을 57% 맞춰야 되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50%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 줄이고 기업부채 늘려야 되는데 이거 지원해줘 버리면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이 되겠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저쪽으로 지원이 들어가는데 대신에 다른 가계부채가 억제가 된다든가, 혹은 가계부채 비율을 푼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되는데, 일단 바젤3는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인 조약이기 때문에 은행권의 신뢰도가 떨어지죠. 특히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 어느 은행에서 빌려줄까요? 국비에서 메꾸자는 거죠. 이거 역시도. 문제는 이거 뭐예요? 1가구 1주택 재산세 전면 감면하고
소득 없을 경우,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특례 기준 9억 원으로 상향, 그리고 제초안 완화. 요거 3개죠. 보면 어때요? 소득 없는 1가구 1주택 재산세 전면 감면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득 없는 사람 이름으로 뭐 등록해놓고서 굉장히 많은 편법이 일어날 수 있죠. 재산세라는 거 왜 내요? 해당 지역에 그만큼 국가의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유세를 내는 거죠. 재산세미. 그런데 전면 감면해버린다. 즉 소득 없는 무주택 가구, 특히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 집 팔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 투기시장에 들어와라. 이런 얘기죠. 어차피 그들 매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매물 못 나오게 막는 거예요 저거. 그리고 바로 이거 들어갔죠. 재건축 완화 들어가겠다. 자, 건설업계 기대. 목동 재건축 오를 것. 여태까지 재건축 규제,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이죠. 그러면은 신축 아파트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가 만들어질 재건축이 희소성이 높아서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었죠. 근데 재건축 완화, 그러면 신축 아파트 공급 과잉되니까 신축 아파트 희소성 떨어지고 재건축 떨어져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들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거 아니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태까지 재건축 완화해서 재건축 중심으로 가격 올랐다. 자, 공급, 입주 가장 많이 됐을 때 언제예요? 2018년, 2019년, 2017년. 보통 이때 많이 됐었죠. 서울에 가장 입주도 많았고 분양도 많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017, 2018년 제일 많이 공급하고 제일 많이 올랐다. 공급이 문제가 아니다. 왜? 신축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지고 있는 매물들이 문제죠. 그렇다면은 그 매물을 내놓게 하는 방법은 양도세 완화랑 보유세 강화 두 가지가 있는데, 양도세 완화하면 투기 수요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를 택한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우기다가 이제 재건축 풀어준다니까 재건축 오른대요. 말이 돼요? 50층 시대 온다. 여당 후보들이 이야기하면 막 여론들 엄청나겠죠. 막 50층 하면은 뭐 경관 해치고 뭐 일조권 침해되고 뭐 이런 부작용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야당 후보가 되니까 50층 시대 온다. 이것도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호가 벌써 뛰고 벌써부터 여론 또 다시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카페들도 그렇죠. 재건축으로 인해 호가 상승. 아니 여태까지 공급 부족으로 인해 호가 상승이라며. 그 다음에 뭐 전세 매물 실종, 전세가 폭등.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재건축 너무 풀어주면 멸실 나죠. 멸실이 급증하면은 전세 가격이 오른다. 자, 공급이 아직도 너무 부족하대요. 제빵 자격증 뭐 이거 말할 것도 없고 공급 뭐 너무 부족하긴 개뿔. 주택 보급률이 96%예요. 96% 서울이. 거의 다 됐다는 거죠. 맨날 부족하다고 하는데. 자, 북카페에서 원하던 오세훈. 자, 북카페에서는 집값이 오르길 항상 원하죠.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의 원동력이고 규제 강화가 집값을 상승하지 못하게 억제했던 것이다. 이거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본인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 만들고 있죠. 이런 거. 지금 완전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든 별 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여당 정책 편이었어요?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8.4대책, 11.19 대책, 2.4 대책까지 공급 계속 이야기했는데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공급이 아니다 라고 우기잖아요. 그래서 15년간 2만원 밖에 안 들어왔는데 완화 가능할까요? 핵심은 뭐예요? 당선돼서 시장 멋대로 하면은 서울시장의 왕이죠. 대통령도 멋대로 못하는데 시장이 내일부터 재건축 풀어 하면 재건축 풀려요? 이것도 똑같이 시의회에서 통과해야 되는데 기존 선거에서 대부분 지금 이런 식으로 됐다. 다만 문제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나 혹은 그걸 지지해주는 사람이나 같이 뭐 대출 완화니 재건축 규제 완화니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사실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완화 이거 다 집값 올리는 정책이죠. 특히 대출 규제 완화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구청장 뭉쳐서 재산세 인하함 막았죠.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부산 박형준 당선자. 자, 주택보급률 높이고 주택보급률 자체가 103%라는 게 낮지 않다는 거죠. 특별한 거 없어요. 뭐 컴팩트 타운 만들고 여성 특화 주거 공간,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 공급 확대. 요게 핵심이죠. 리모델링 지원하고 민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을 고치지 않고 관청의 추진 단계 간소화와 신속 처리를 통해 대폭 줄이겠다. 기간. 어떻게 추진할지는 자세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줄이겠다. 이 정도만 이야기했지. 어떤 과정은 법을 고치지 않고도 간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 간소화해서 몇 년에서 몇 년 정도로 간소화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뭐라고 호도하는 것도 적어요. 그리고 사실상 왜 저기가 간소화가 안 되고 있느냐? 책임은 누가 지죠?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관청에서 빨리빨리 통과시켜 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 회피하고 최대한 본인들이 책임 안 지려고 굉장히 늘어뜨린 이유가 보통 그거죠.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지도록 만들 것이냐. 이런 게 확실히 돼야 되겠죠. 자, 보면 어때요? 부동산 정책 LH 사태 부산 시민들은 택했다. 혁신 탄력받는다. 뭐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거고 변화는 없다. 이런 상황이죠. 부산은 얘기 별로 없어요. 한번 나온 얘기가
오버슈팅 한번 나온다. 오버슈팅 뭐라 그랬죠? 추세 자체는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이 추세와는 다르게 순간적으로 가격 자체가 튀어버리는 걸 오버슈팅이라고 그러죠. 오버슈팅 하고 나서는 보통 다시 떨어져요. 17년, 18년에 오버슈팅 났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2019년에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금리 때문에 추세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기대 안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이라고 야당 쪽이 시의회를 많이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여기 역시 여당이다. 그래서 많은 반대에 막힐 것이다. 그리고 반대뿐만이 아니라 이거죠. 원래 정부와 지자체 추이가 달라질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억제하는데 지자체의 멋대로 그게 됐으면은 그 재산세 완화, 서초구만 완화했겠죠. 똑같은 상황이죠. 시정이라면은 구 운영하는 것보다 더 정부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건데 단독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완화도 단독으로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결론, 추세가 점점 하락으로 가고 있다. 일단 금리, 심리, 매매수급 지수나 거래량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떨어질 힘이 이제 보이는데 떨어지면은 시장 바뀌어서 떨어진 거다. 이런 여론을 또 만들 수 있다. 언론에서. 근데 그런 거는 언론이 한두 번 그랬던 것도 아니고 아시는 분들은 안 넘어가시겠죠. 금리는 이제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요 심리라도 건드려 보겠다. 그래서 재건축이 완화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사대책 나왔을 때 언론들이 뭐라 그랬죠? 추진 힘들다. 계획대로 안 된다. 왜? 요거 추진되면은 집값 떨어지니까. 근데 재건축 완화 같은 경우도 똑같죠. 추진 힘들고 계획대로 되기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대감, 재건축 상승 이렇게 심리만 부추기고 있는 거다. 근데 바로 풀려요? 바로 풀기도 힘들고 1년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큰 추세는 변할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핵심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을 일단 눌러야 되는데 서울시장 당선자도 그 얘기했어요. 재건축 풀면은 일단 가격 뛴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 나중에 떨어질 수 있다. 공급이 들어와서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일단 지금 가격이 튄다는 얘기는 본인도 했었고 근데 가격은 이미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 너무 많으니까 억제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계부채를 풀어주겠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력이 안 돼서 못 사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투기 심리만 잡으면 된다.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실수요들이 여력이 되는 가격으로 떨어지게 되는 수순이 밟혀질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이걸 가지고 심리를 부추기고 특히 언제 많이 부추길 것 같아요? 지금보다 완화 플러스 절세 매물 끝났다 이런 식으로 6월에 한 번 더 부추길 수 있죠. 그래서 심리지수 올라가더라도 넘어가지 말고 기다리시면 된다. 오래 갈 수가 없다. 지금 물가 회복되고 있고 국채금리 올라가고 있고 금리 인하로 막판에 더 꼈던 거품이 금리 인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심리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재보궐선거 그 다음에 6월에 뭐 절세 매물 끝났다 이 정도에서 넘어가지 않고 실수요들이 더 관망하게 된다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